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폰하우스에서 전해드리는 기초상식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전에 20대 아름다운 여성분과 한 10분가량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공무원이라 하시길래 공무원이 보는 현 정부는 어떤지 물어보니까 일단 답답하다, 사이다를 마시고 싶다, 고구마를 먹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데, 한 언론에서 경제 악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냐 뭐 조사를 한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26%가 정부가 지금 정책을 조금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 보면 지금 뭐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는 시선은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재테크, 집을 가졌느냐, 집을 샀느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요즘 20, 30대가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분들이 뭐 20, 30대가 예전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은 20, 30대가 재테크,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지금에 와서는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는데, 표제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치, 건물 번호와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생긴 거 그대로 생긴 거. 그러니까 뭐 토지가 어떻게 생겼다, 네모나다, 세모나다, 그런 거, 그리고 지목이 어떤 거다, 뭐 밭이냐, 논이냐, 산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게 표제부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곳이다. 갑구는 사항란과 순위 번호란이 있으며, 사항란에는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순위 번호란에는 등기 사항을 기재하여 순서를 적는다. 등기에 기재된 순서가 빠른 것일수록 그 권리가 앞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부동산은 취득, 거래, 경매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갑구는 기재사항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견매 신청, 파산, 가압류, 예고 등기를 기재하는데, 이를 등기의 변경, 말소, 회복 등을 기재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쉽게 이해해서 소유권에 관한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거는 어떤 거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경매 신청, 예고 등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압류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며 장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에 미리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존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존하는 절차라고 했는데, 가압류는 서로 상호간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공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류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국세, 세금 뭐 이런 걸 해놨는데,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 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세, 세금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거, 아까 말한 가압류는 비공식적인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가등기는 이제 담보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 형태를 말하는 건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이 목적물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대물 변제의 약 또는 매매 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될 장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랑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이전 등기는 나중에 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일, 보통 본등기의 효력을 가등기를 한 날짜로 소급하여서 발생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본등기를 할 때까지 가등기를 하면 그 사이 결정된 물건에 우선한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담보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미리 가등기해 두면 그 후 설정된 물건이 우선한다. 전자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 하고 후자를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라 한다. 뭐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서로 믿지 못하니까 문서화시켜 놓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 담보 가등기는 어떤 거냐 하면 말 그대로 담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 형태를 말한다.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이 목적물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될 때 장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먼저 담보 부동산을 매각한다든가 갑작스럽게 경매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채권자가 미리 가등기를 해둠으로써 담보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뭐 경매에 넘어가든지 뭐 누가 이전을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하기 전에 내가 담보 가등기를 해놓으면 뭐 좀 우선순위권을 가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처분에 대한 행위 금지를 말하는 건데, 여기 뭐 적금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뭐 검은 자금 가처분, 뭐 출입 금지 가처분, 뭐 이런 처분 금지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 경매 신청, 예고 등기, 이렇게 7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예고 등기는 등기 원인을 무효 또는 최소에 의한 등기 말소라고 적혀가 있는데, 2011년 4월 12일에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삭제 또는 폐지가 됐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1년 4월 10일 이전에 있던 게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뭐 경매나 아니면 이런 걸 샀는데 예고 등기가 있다. 예고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고 등기는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구가 있는데, 얼구는 그 이외에, 그러니까 뭐 소유권 이외에, 갑구가 소유권이면 소유권 이외에 들어가 있는 게 얼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건저당, 지역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얼구는 저당권이라든가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각각 기재하여 다시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나눠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건저당, 그러니까 누가 언제 무슨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는 게 이제 얼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표제부는 생긴 것, 그래서 토지의 뭐 지목, 그 지적, 건물의 명칭 뭐 이런 걸 나타내고, 갑구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현재 소유자, 경매 신청, 예고 등기 등 7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갑구고, 얼굴은 그 건저당, 어느 은행에서 이 집을 얼마에 담보, 언제 얼마의 담보로 차용해주고 설정을 잡아놨다는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표제부, 갑구, 얼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쿠폰하우스에서는 항상 뭐 기초가 되실 만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쿠폰하우스에서 전해드리는 상식과 지식을 쿠폰 형태로 전해드리는 쿠폰 매니저 최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그 내용 및 자세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태광 교수님, 김재윤 연구원 모시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제가 배웠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뭐 표제부, 갑구, 얼구 뭐 이렇게 있는데,
표제부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교수님, 표제부가 어떤 겁니까? 맨날 나한테만 물어보고. 그래요? 그럼 일단은 김영건 표제부가 어떤 거예요? 아, 네. 그 표제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간단히 말해서 그냥 뭐 얼굴이라고 했죠. 얼굴. 뭐 생긴 것. 부동산의 얼굴이 표제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층인지 뭐 어떤 구조인지 이렇게 이제 생김새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제 표제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표제부 우리가 뭐 족보 있는 강아지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 예. 할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기부등본인데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면 그 집안의 역사, 그다음에 그 집안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라고 해서 그거를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아까 김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생긴 거를 얘기한 거라서 뭐 지목이냐, 그 다음에 그게 뭐 집합 건물이냐, 그 다음에 면적이 뭐냐, 또 그 건축을 했을 때 조적조냐, 콘크리트조냐,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생긴 거를 그대로 나타나는 게 표제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선보러 갔을 때 그 사람 생김새를 먼저 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인간성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능력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빚이 얼마나 많은가. 수송냉도 봐야 되잖아. 근데 우선 표제부는 그 빚이 얼마나 많은가, 인간성이 어떤 건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선 생긴 것만 본 게, 이제 그 사람이 양복을 입고 왔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걸 보는 게 표제부 아닌가 봐요. 키가 180이야. 예? 그러면 면적이 넓은 거야. 그죠? 네. 그런데 키가 작다. 그러면 이제 면적이 작다. 그 생긴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뭐 근육이 좋냐, 나쁘냐, 예? 나처럼 이렇게 말랐냐,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이제 그거를 콘크리트로 제대로 졌냐, 아니면 초가집으로 졌냐, 나처럼 이렇게 초가집으로 졌냐,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 사람들 든든한 이런 거 생긴 거 모든 걸 보는 게 표제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표제부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뭐 그 사람이 빚이 얼만가, 그 사람이 몸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뭐 그런 것들은 볼 수는 없지만 겉모양만 보이는 게 표제부다. 겉만 보는 게 생긴 그 자체만 보는 게 표제부다. 그러니까 표시. 예, 그건 생긴 거다. 이렇게 표제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만 봐서는 그 인간성이 어떤가, 빚이 얼마인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표제부에 이 집이 누구 거냐, 빚이 얼마냐는 말은 절대 쓰지 않는 겁니다. 표제부만 봐서는 그 속 내용을 알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제부는 그러면 생긴 것 그대로. 네.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갑구. 갑구에는 7가지가 있다는데,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경매 신청, 예고 등기, 이 7가지가 있다는데, 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가 어떤 건지, 어느 분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 그것도 얘기해봐요. 아,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는데요. 일단 가압류를 설명을 드리면, 가압류는 이제 그런 뭔가 공식적인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뭐 A와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상호간에 이제 개인적인 이제 압류를 거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받을 돈이 뭐 있다. 근데 못 받았을 경우에 그런 이제 변제하는 거를 이제 그 상대방에게 뭐 가압류를 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유권 상의 갑구에 이제 등재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 사항이 포함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소유권을 위주로 하는 갑구에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압류는 어떤 겁니까? 자, 아까 표제부는 생긴 거를 놓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해서만 나온 게 갑구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은행에 빚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을구에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갑구에는 그 권리가 7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부동산의 권리는 수백 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쵸? 뭐, 지상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전세권이나 임차권, 근저당, 저당 같은 거는 갑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7가지가 딱 있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에 관해서의 그 관련된 것들만 7가지가 갑구에 포함됐다. 8가지도 아니다. 7가지? 7가지다. 그 7가지 속에서 이제 가압류와 압류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처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럼 벌써 4가지잖아.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4가지. 7가지 중에서 4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짜가 들어간 것들이 거진 다 갑구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압류는 뭐냐? 돈하고 관련됐다. 물론 다 돈하고 관련됐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받을 게 있고 줄 게 있을 때에 하는 건데, 가압류는, 자, 압류는 내가 최영군님을 압류하잖아. 근데 가짜로 압류할 거다. 라는 게 앞에 가짜 붙은 거예요. 그렇단 말이야. 어떤 내가 행위를 할 때 하기 전에 경고성이지. 경고성. 그래서 가압류는 그 비공식적으로 우리 둘만 아는 거야. 근데 이제 국세라든지 뭐 재산세 뭐 이런 걸 안 냈잖아요. 예, 예. 그때는 이제 공식적인 거잖아. 예. 그때 이제 압류. 가짜가 빠져버린 거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하겠다는 거를 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게 가압류고, 이건 직접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할 때가 압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압류와 가압류가 있는데, 자주 압류라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압류는 둘만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공식적인 거는 압류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세를 안 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압류가 들어올 거다. 내가 세금을 안 냈다. 그럼 가압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압류가 들어온다. 그래서 가압류와 압류는 같은 압류지만 앞에 가짜가 붙어서 공식적이냐 공식적이지 않느냐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술 마시다가, 야, 내가 자동차세를 안 냈더니 지자체에서 가압류 들어왔어. 틀린 표현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식한 놈. 술 네가 사라, 새끼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돈하고 관련이, 모든 게 다 돈하고 관련되는 직접적인 현찰이 오고 받을 게 있고 줄 게 있을 때의 가압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등기, 가처분은, 여기는 가등기는 뭐,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랑 담보 가등기가 있다는데, 뭐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가압류, 이제 압류에는 가압류 있고 압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가등기도 이제 앞에 가짜가 붙었잖아. 예, 예. 근데 가짜 뒤에 뭐가 붙었어? 등기와 담보가 붙었잖아. 자, 가등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가짜를 빼봐. 그러면 등기와 담보잖아. 맞죠? 그러면 가라는 게 뭐라서 그렇게 할 거라고 예고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가짜를 빼면 내가 돈을 빌려준 담보 행위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담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는 뭐야? 가짜를 빼면 내가 등기를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가짜를 뺐을 때 등기자만 생각하고 가짜를 뺐을 때 담보자만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등기일 때는
경고성이잖아. 그렇지. 그 담보 행위에 본 행위를 하겠다는 거야, 담보로. 그리고 이제 가 등기일 때는, 가짜를 뺐을 때는 내가 경고성으로 등기를 내가 가져오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가등기는 그 두 가지로 담보 가등기와, 그러니까 담보로 해서 내가 등기를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내가 등기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압류하고는 또 틀리잖아. 네, 압류는 돈에 관련된 거고, 말 그대로 이건 등기잖아. 그러니까 등기를 담보로 본 행위로 할 것이냐, 또 등기를 소유권을 가져올 거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가등기는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랑 담보 가등기인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짜를 빼면 등기냐 담보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가처분은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가처분은 뭐 접근금지 가처분, 내 가까이 오지 말라 뭐 그런 뜻이겠죠. 이 가처분이라 하는 처분 행위에 대한 금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뭐 가처분은 뭐 그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하고,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이 집을 지금 홍길동이가 갖고 있는지 뭐 이수신이 갖고 있는지 현재 소유자에 대한 거고, 경매 신청은 경매 신청도 이 소유권에 대한 거라서 갑구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매 신청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가처분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해? 가처분 뭐 너무 많습니다. 가처분은 가처분은 뭐 여러 가지가 처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압류, 압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네. 그다음에 이제 가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가 등기 속에서 담보를 얘기했잖아. 네. 그럼 처분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처분. 가 처분. 그럼 가 압류가 먼저 받고, 또 가 등기에서 등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서 소유권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를 받잖아. 예, 예. 그러면 가 처분은 뭐냐, 처분은. 그 처분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죠. 뭐 처분은 뭐 이게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도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임시로 예고성이야. 그것도 예고성. 가짜가 붙었으니까. 임시로. 근데 자, 압류는 내가 가서 압류하는 거잖아. 예, 예. 그 가 등기는 내가 가짜로 등기를 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담보로 담보 행위를 내가 본능 행위로 돌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처분은 뭐야?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럼 처분을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 네? 그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가처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처분이라는 것은 앞에 처분 앞에 가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처분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 처분하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앞에 가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처분할 것을 경고한다, 이런 경고성에서 이제 가처분이 있는 것이고, 가처분의 말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위의 제한입니다. 행위의 제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편이랑, 그러니까 뭐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이제 뭐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이제 경찰이나 어떤 법원에서 이제 뭐 그걸 받아들여서 남편에게 이제 뭐 5m 접근 금지 가처분. 그러면 이제 앞에 접근 금지 가처분 앞에 접근 금지라는 게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접근 금지라는 효력이 발생이 돼서 당신에게 접근 금지를 이제 제한한다. 당신에게 이제 5m 이상 다가오지 마. 이런 이제 행위에 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매로 들어가면 이제 명도를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이제 뭔가 명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뭔가 뭐 다른 사람으로 뭐 소유권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이제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건 이제 일종의 매매 금지 가처분. 예, 그렇죠. 네. 이 사람을 이제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자체를 이제 행위를 제한한다. 가처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처분은 한마디로 행위의 제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위를 금지한다는 그런 그렇죠. 네, 네. 어떤 식으로든 앞에 이제 그 앞에 주어가 붙으면 그거를 이제 그런 행동을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와 압류는 저 돈에 관련돼서 그 소유자의 그 재산에 압류를 걸거나 또 경고성이 이제 가압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가등기 그 소유권 이제 가등기 담보가등기는 그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등기를 가져온다. 그다음에 담보를 통해서 등기를 뺏어온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의 그 가처분은 그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못하게 하거나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가처분이다. 근데 가처분은 부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분이라는 게 가처분이라는 자체가. 네. 그래서 국회 뭐 정당 이런 거 하고 했을 때, 예? 그런데 뭐 정당 행위 금지 가처분 이런 거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어떤 모든 게 포괄적으로 아까 그 최일은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 무지하게 많은데 꼭 부동산에만 가처분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민법이나 형법이나 모든 상사법 이런 모든 법에서 가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어떤 그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대방한테 이제 경고성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해서 보통 금지 가처분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쵸? 네, 접근 금지 가처분. 네. 그러니까 금지자가 많이 대부분 또 붙는다. 그 행위를 제한을 둔다. 라는 게 가처분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처분이라는 것은 뭐 매매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의 그 접근 금지 가처분은 민법에 들어가잖아. 예. 근데 부동산의 가처분은 그 재산상에 대한 그 가처분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제한을 둔다. 그래서 가처분은 민법, 형법, 뭐 민사, 상사법 다 포함이 되는 게 가처분이다.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은 저 매매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뭐 그런 그 가처분들은 종류가 다양한 것은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만든 것이 가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가압류도 부동산에서 얘기할 때는 채권이지만 또 그 압류가 그 어떤 그 명예를 뭐 훼손하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예. 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게 가처분이다. 그래서 이 그 부동산을 하나 놓고 담보가등기나 소유권 가등기를 한과 동시에 가처분, 매매금지 가처분도 또 동시에 때릴 수도 있다. 동시에 할 수가 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은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그 내가 가처분으로 들어가느냐, 매매금지 가처분으로 들어가느냐, 소유권 담보 가등기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갑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압류와 압류,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인데 가처분에는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게 어떤 행위를 금지를 가처분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종류가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가처분 속에 부동산에도 일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가 지금 되어 있고 또 갑구에는 그 외에 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경매 개시, 그러니까 경매로 통해서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소유권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도 이제 우리가 갑구에 등기, 경매가 딱 나왔을 때 을구의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갑기에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부엔 일부까지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그리고 현재 소유자 누구 건지, 그리고 경매 개시, 경매로 인해서 이제 소유권이 바뀌니까 경매 개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고 등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2011년 4월 10일부터 삭제되거나 폐지됐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전 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그 예고 등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부동산이 누구 거냐는 거지. 누구 거냐. 예를 들어서 돈은 내가 냈는데 명의는 최연구원 명의로 했어. 근데 최연구원이 내가 언제 내 돈으로 샀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 있잖아. 그렇겠죠. 그때 이제 내가 법원에다가 아니 내가 돈 내고 내 거고 내가 사실 신탁으로 맡겨놨다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판결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때의 예고 등기란 걸 딱 때리는 거야. 그 누구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판결이 나올 때는 나오기 중이다. 전까지는 그게 바로 예고 등기인 거야. 근데 그것도 봐요. 소유권이 이 사람 건지 내 건지를 아직 판결이 안 됐잖아. 네. 모르잖아. 그 다음에 또 아까 예를 들어 경매 계시는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아까 그 가등기 했잖아. 가등기로 인해서 또 주인이 바뀔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매매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잖아. 그 매매 금지 가처분 때문에 소유권이 바뀔 수가 있잖아. 매매 금지를 때려놓고 그 소유권에 제한을 둘 수 있잖아. 네. 맞죠? 그 다음에 또 가압류는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그걸로 또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7가지가 소유권에 관련된 것들이 갑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저당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돈만 빌려줬지 소유권이 변경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은 내가 집만 얻었지, 예? 그 집 주인은 아니잖아. 네네. 사용권만 갖고 있는 거잖아. 네. 그 주인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건 울구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고 등기는 소유권이 누구 건지 명확하게 안 밝혀졌으니까 이게 항상 뭘 할 때 예고 등기가 있는 건 조심해서 이제 매매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가장 무서운 게 예고 등기인데 아까 얘기한 2011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왜 조심해야 되냐면 11년도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들이 아직도 판결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 예? 그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예고 등기로 인해서 판결이 아직도 안 난 부동산을 내가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산 사람께 아니라는 게 판결이 나버리면 나는 부동산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합리성이라는 게 자꾸 얘기가 나와서 예고 등기를 없애버리고 그걸 이제 가처분 형태로의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예고 등기라는 게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한 30년 뒤에 이제 예고 등기 판결이 다 나고 끝나면 그때는 이제 예고 등기라는 게 없어짐으로써 이제 갑구에는 이제 6가지밖에 안 남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얼구에는 근저당, 지역권,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당권이라든가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각각 기재하여 다시 사항란의 순위 번호란에 나누어서 적는다고 했는데 이 얼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에 언제 그러니까 뭐 어떤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다 몇 월 며칠 뭐 그런 것들이 기재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을구는 그 갑구의 소유권에 관련된 거 외에 다 을구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에서 돈만 빌려줬지 소유권에 관해서 변동된 건 아니잖아요. 그 변동시키려면은 경매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을구에 뭐 국민은행에서 뭐 최고 채권 금액 얼마 빚이 있다. 근데 거기서 돈을 못 받았을 때 그런 경매를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국민은행 빚으로 인해서 경매가 나온다고 할 때는 그 국민은행의 빚 때문에 갑구에 경매가 나오겠지 또.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소유권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을구에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갑구의 7가지 외에 모든 권리들은 다 을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갑구에 들어간 7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을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김영구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그 요즘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부를 해오지 않습니까? 예,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거쳐서 공부를 계속 해오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경제나 이 재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 과정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인 20대 초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자기 월세나 이런 원룸 방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 최소한의 이 방을 구하려면 물론 방을 가서 뭐 층이라든지 뭐 채광이라든지 물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물론 다 보지만 이 부동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등본이 부동산의 족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족보를 볼 줄 알아야 내 집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전세가 들어가지 적합한지를 볼 수 있는데 이 20대 이제 초반 이제 뭐 젊은 대학생들이 등기부등본을 아예 볼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부동산 이제 중개사 분들에게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중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네 이런 소수 임대인 분들에게 좀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전세금을 좀 부당하게 좀 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런 권리 관계라든지 등기부등본 이런 읽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좀 관심 갖고 또 뭐 다른 검색 사이트에 치셔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하시고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하자면 갑구, 을구, 그리고 표제부. 표제부에는 생긴 것 그대로 이제 지목이랑 뭐 지적도 그리고 뭐 건물의 명칭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표제부를 보시고 보통 이제 집을 매매나 할 때는 갑구나 을구를 보는데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거 소유권은 7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경매 개시, 예고 등기 요 7가지만 보시고 예고 등기는 조심해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을구 다 조심해야지 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건재다등이라든가 지역권,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내 집을 마련할 때 꼭 스스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시고 내가 알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매매하시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한 30분. 30, 한 20분 좀 넘을 것 같은데. 20분, 27분.